서막 조명이 닿는 자리. 윤정은 조명을 다룰 줄 아는 여자였다. 빛의 방향, 무대의 깊이, 사람들의 시선. 그녀는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무대 위에 어떤 작가를 올릴지, 어떤 말로 포장할지, 어떤 침묵을 남길지를 늘 계산하며 움직였다. 그날도 전시장에는 윤정이 선택한 신진 작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정다정, 29세, 최근 공모전 수상자. 감각적인 붓질과 공감 가는 주제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다. 도진, 문화재단 부관장이자 윤정의 오래된 인맥,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말했다. 이번엔 꽤 괜찮네요. 젊고 신선하고 너무 설명하지 않는 게 좋아요. 윤정은 웃었다. 하지만 미묘하게 굳은 미소였다. 조금 덜어내는 훈련은 필요해요. 감정이 너무 노출되면 방향을 잃을 수 있거든요. 다정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윤정은 부드러운 말투로 칭찬했고 다정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다. 그녀는 이 무대가 자신의 것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었고 그 겸손이 오히려 윤정을 긴장하게 했다. 은하는 구석에서 조용히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 윤정과 함께 미술을 했지만 지금은 재단의 전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사람. 말이 없고 판단하지 않으며 늘 곁에 머무르는 존재. 이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느꼈다. 무대는 조용히 기울고 있었고 조명의 각도는 아주 천천히 이동 중이었다. 균열선을 그은 손목들. 며칠 후 다정의 작품이 SNS와 언론을 타기 시작했다. 도진이 비공식적으로 추천해준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큐레이터들이 그녀의 표현력과 시선을 칭찬했다. 윤정은 불편했다. 노골적인 불쾌함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확한 감지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감각은 이전에도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 근처로 다가올 때, 주목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뀔 때 느껴지는 특유의 압박. 윤정은 다정을 불러 점심을 함께했다. 다정씨, 요즘 너무 바쁘죠? 전시 반응이 좋으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술도 말이죠. 너무 앞서가면 오히려 설득력을 잃어요. 다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 해석은 보는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윤정은 웃었다. 그 웃음은 찬바람 같았다. 맞아요. 그래서 방향이 필요해요. 흐름을 만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저처럼. 그날 이후 다정은 윤정이 배포하던 보도 자료에서 자신의 이름이 뒷부분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뷰 일정도 조정되었고 예정되어 있던 신진 작가 지원 전시는 다른 작가에게 넘어갔다.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은 조명이 너무 빠르게 이동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건 너무 많은 걸 바꾸게 하거든요. 사라지는 얼굴들, 권력의 역전, 혹은 무대 밖의 삶. 은하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조명에서 물러나 빛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윤정의 세계는 폐쇄적으로 변했고 조명은 점점 단조로워졌다. 마치 늘 정해진 각도에서만 인물을 비추는 다큐멘터리처럼. 다정은 말이 없어졌다. 화려한 입체 작품보다 작은 드로잉을 조용히 탁자 위에 놓는 것을 좋아했다. 이건 누가 봐도 주인공이 아닌 그림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 윤정은 변화를 눈치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명의 주인이라 믿었고 조명은 여전히 그녀를 비추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SNS 속 흐름은 이미 다정의 이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전시장 문의 메일함에는 새로운 이름들이 빛났다. 도진은 관망했다. 그는 처음부터 윤정에게 힘을 빌려주었을 뿐 충성을 맹세한 적은 없었다. 그는 시대의 변화에 예민했고 자신이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타입이었다. 요즘 그 친구 다정한테 관심 갖는 투자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윤정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무대의 주인으로서 선을 지키던 그녀는 어느 순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선 안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은하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윤정 대표는 사람을 조명처럼 썼어요. 필요할 땐 켜고 지나가면 껐죠.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 스위치를 찾지 않더라고요. 전환 무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다정은 말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다고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붓질은 이전보다 더 깊었다. 전시가 끝난 뒤 그녀는 조용히 윤정을 찾아가 말했다. 대표님,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윤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제 좀 자리를 잡으려는 타이밍 아닌가요? 그만두기엔 너무 아깝죠. 다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아깝지 않을 때는 이미 나를 다 써버린 뒤일 테니까요.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닌가요? 감정 없이 계속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대로 나가보려고요. 그 말은 예의 바르고 단호했다. 다정은 계약서를 정리하고 사물함을 비우고 조용히 퇴근했다. 그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윤정만이 그날 비어있는 다정의 책상 위에 잠시 시선을 멈췄다. 전시가 끝난 뒤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6개월 후 전혀 다른 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독립기획전에 그녀의 작품이 다시 등장했다. 장소는 낡은 인쇄소 건물, 입장료는 무료, 후원은 거의 없다시피 한 전시였다. 하지만 거기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그림을 보고 울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다정은 무대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 사이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빛은 가려져도 흐르네요. 그게 진짜 조명이죠. 잊히는 무대. 윤정은 여전히 중심이었다. 아니 중심이어야 했다. SNS의 팔로워 수는 유지됐고 미팅도 끊이지 않았다. 기업의 제안은 여전히 왔다. 하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단 하나 사람들의 눈이 더 이상 그녀를 중심으로 향하지 않았다. 은하는 변해 있었다. 예전에는 윤정의 말을 따라 웃고 그녀의 제안에 박수를 보냈던 아이. 하지만 지금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사람들과 모였다. 요즘엔 어때? 윤정이 묻자 은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정 언니랑 프로젝트 같이 준비해요. 비영리해요. 근데 되게 좋아요. 좋긴 하겠지. 근데 그건 오래 못 가. 언젠간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해. 그 자리가 뭔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은하는 웃지 않았다. 윤정은 그 말이 가장 낯설었다. 은하는 늘 웃었다. 그녀 앞에서 그녀 덕분에. 그 순간 윤정은 깨달았다. 자신의 무대는 점점 조명이 꺼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었다. 그저 다른 무대들이 생겨나고 있었을 뿐. 그 무대에는 자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난 아직도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건 오래된 습관이었을 뿐이었다. 새로운 조명은 이미 다른 이들을 향하고 있었다. 각자의 조명. 다정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은 조용히 퍼졌다. 누구도 크게 놀라지 않았지만 묘한 균열이 남았다. 윤정은 그걸 외면했다. 감정적인 결정이겠지. 금방 돌아올 거야. 하지만 다정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로서 새 무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상업 전시장이 아닌 버려진 창고. 행정 지원서가 아닌 손글씨 청첩장. 화려한 오프닝 대신 작업실에 하루 종일 불이 켜져 있는 풍경. 은하는 어느 날 다정의 창고를 찾았다. 페인트 냄새와 풀먹인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간. 다정은 캔버스가 아니라 천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누가 여기로 오긴 해요? 은하가 묻자 다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나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오더라고요. 누가 오느냐 보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은하는 퇴근 후 종종 이곳을 찾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나중에는 당연하게. 커피를 사오고 조명을 다시 달고 행정 서류를 정리했다. 둘은 자주 이야기했다. 빛의 방향에 대해, 관객과 거리, 말이 없는 예술에 대해. 어느 날 다정이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날 도와줘요? 은하는 망설이지 않았다. 당신 옆에 있을 때 내가 투명하지 않아서요. 윤정 곁에 있을 땐 투명했었다. 잘 들리지만 잘 보이지 않는 존재.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은하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흩어지는 빛 각자의 무대. 윤정은 전시장 한편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가 기획한 새 전시회는 여전히 정교했고 조명도 완벽했다. 관람객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윤정에게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빛이 자신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느꼈다. 다정이 떠난 지도 벌써 6개월. 그녀는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 작가들과 작은 작업실을 꾸렸다. 그 공간에선 자율과 신뢰, 지속 가능한 창작이 움텄고 어린이들과 노인들, 감각에 민감한 이들까지 참여하는 다정한 예술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다정의 첫 전시회는 작은 공공 도서관의 갤러리에서 열렸다. 입장료는 없었고 QR코드를 찍으면 전시된 작품의 제작 과정과 이야기, 그리고 관람자의 감각을 깨우는 짧은 질문들이 제공되었다. 이 장면을 보며 당신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이 소리에 귀 기울였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손의 움직임에서 당신이 떠오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람객들은 사진을 찍는 대신 작은 메모지를 들고 자신만의 언어를 남겼다. 누군가는 그림 앞에 앉아 울었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움직였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오디오가 흐르고 향기가 퍼졌으며 조명은 시선이 머무는 쪽에 따라 미세하게 색을 바꾸었다. 그것은 예술을 감상하는 전시가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문이었다. 은하는 여전히 재단에 있었지만 윤정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이끌며 불필요한 포커스를 걷어낸 큐레이션을 고민하고 있었다. 빛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을 때보다 흩어질 때 더 많은 얼굴을 밝혀준다는 사실을 은하는 다정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조명을 내어주는 중이었다. 윤정은 그제야 이해했다. 무대를 만드는 일은 누구보다 앞서는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설 수 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가 오래도록 소유해온 조명은 더 이상 하나의 얼굴에만 쏟아지지 않았다. 다정의 전시처럼 빛은 벽을 타고 공기를 돌고 바닥을 스치며 관람객 개개인의 체온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다정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메일을 떠올렸다. 빛은 늘 어디론가 향하지만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꼭 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조명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윤정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환호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 환호는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박수가 아니라 각자의 무대에서 살아낸 존재들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것은 권력을 위한 전시가 아닌 존재를 위한 전시였다.